청장에게 고합니다. 더 이상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부정사건과 관련해 송병기 씨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이 질의서를 보내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상대로 진실을 추궁한다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이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결론은 송병기 씨의 답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반헌법적 범죄의 의혹을 필요할 것입니다. 싫든 좋든 울산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자신에게 씌워진 의혹의 굴레는 이 질의서를 썼습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첫째, 박기성 실장이 네미콘 업무로 이 인물은 시청 전직 악한 모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전직 공무원이 저는 송병기 씨라고 생각하며 이 점은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동료 공직자들도 같이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여기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지난주 3년형을 구형한 경찰관 성혜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성경위의 수첩에 2017년 12월 7일 송 국장 14시라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9일 울산지법에서 있었던 성경위의 공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성경위의 상관인 진흥수사대장은 이 메모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송 국장이 현재 경제부시장으로 있는 송병기 씨임을 확인해 주었고, 메모에 등장한 날짜에 성경위와 송병기 씨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건설업자 김모 씨와 성경위와 관련된 일로 만났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송병기 국장은 박기성 네미콘 사건의 진수인이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없던 워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진흥수사대장에게 처음에 진술인 이름을 왜 가렸는지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흥수사대장은 수사 지시가 경찰청에서 내려왔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흔치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시 워딩 한번 다시 할까요? 없는 워딩이기 때문에. 또한 검찰은 진흥수사대장에게 처음에 진술인 이름을 왜 가렸는지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수사대장은 수사 지시가 경찰청에서 내려왔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흔치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병기 씨는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건설업자 김모 씨 고소한 사건으로 성경위도 만나 참고인 진술을 하였고 1월에 경찰의 박기성 네미콘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하였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정황과 합리적인 의심의 단서들이 있지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송병기 씨는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네미콘 사건과 관련해 동료를 모함하고 30여 명의 공무원이 재인 취급받아가며 경찰의 신문을 받았고 건설업자 김 씨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송병기 씨에게 묻습니다. 권력형 선거부정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랬는지 이제라도 밝히고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부시장 자리가
동료를 모함한 대가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동료 공직자를 모함해 1년 6개월 넘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권력형 선거 부정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장본인이라면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그 동료들과 공무를 논한다는 것은 구역질나는 윗선이고 위약입니다. 고민 끝에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 지방선거조사단 부단장 박기성. 네, 이상입니다. 김영태와 성혜구의 사건에 관계되는 성혜구 고소고발입니다. 그죠? 저희 형이 직접 그 재판에 가서 정확하게 워딩을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직접 형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혜구의 압수수첩에서 나왔고, 자, 재판 과정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PPT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송경희의 수첩에 그렇게 12월 7일 송국장 14시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검찰이 진흥수사대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 내용은 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진흥수사대장이 송병기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맞느냐 이라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흥수사대장이 확인을 해줬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그 재판은 김영태와 성혜고에 관계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검찰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검찰이 박기성 사건에 내미콘 관계되는 진수인이라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공무원이 누군지.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 저희는 송병기 씨가 여기 계신 누구나 알듯이 송철호 그 당시 후보죠. 시장 후보 캠프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는 누구나 알고 있고 울산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진술을 했다는 건 저희들이 정말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분명 거기에 필요한 그분들이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어떤 진술이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방향으로 분명히 진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볼 수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은 자라기 때문에 그냥 심정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송병기 씨한테 이제 묻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이 사람이 송병기 국장 당시 국장이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걸렸죠. 이번 재판에서 나왔다는 거죠. 제가 압수영장 받았을 때 압수영장은 그만큼 길지는 않았습니다. 요약회가 들고 왔기 때문에 압수영장은 그죠. 거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직 공무원의 진술, 내미콘 회사가 피해가 입었고 현장 소장이 자기의 권한을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 영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진술을 송병기 부시장이 했다. 이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정황상? 자, 검찰이 아까 워딩을 다시 저도 했죠, 그죠?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영장에도 퇴직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기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거를 갖다가 제가 도대체 퇴직한 공무원, 없는 일을 갖다가 진술한 퇴직한 공무원이 누구냐? 자, 우리가 진술은 경찰서 가면 묻는 거에 대해서는 다 답변하고 지장도 찍었을 거고 사인도 했을 겁니다. 그죠? 이제 송병기가 답을 해야 되는 차례가 거의 위에 있습니다. 저는 의심을 100%고 이번에 검찰 재판에서 검찰이 분명히 송병기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저는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의심을 했지만 1년 6개월이나 걸려가 도대체 누군지 의심을 했지만 검찰이 정의를 해줬고 경향에 가서 송병기 국장 당신이 진술했냐 하니까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진술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100%가 아닌 200% 저는 이제 송병기가 진술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그 답변을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박기성 씨 이제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앞에 질책했다는 거를 송병기 부시장이 사건을 하는데 송병기 국장은 검찰이 파악하기에는 박기성 실장이 자 제가 받는 워딩이고 제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억하는 거고 한자도 틀림이 없는 걸 갖다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박기성 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그 일에 대한 진척을 왜
빨리 서두르지 않느냐면서 제대로 안 하냐면서 문책했다는 퇴직 공무원의 진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영장 받고 난 다음에 피해자 누구냐 기자회견 하면서 어떤 기자분들 만나러 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압수영장의 증거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퇴직 공무원의 진술이 내가 공무원을 불러서 뭐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퇴직 공무원, 한 달이 들었는 이런 진술이 어떻게 압수영장의 증거라고 올라올 수 있느냐고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나 기억하시는 여기 기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또 의심스러워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영장의 마지막에는 현장 소장이 피해자인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자기의 권한을 행사 못했다. 의무 없는 행동을 했다. 그게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현장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현장 소장 한번 만나봐두가 한번 현장 소장한테 정말 그런 일 있느냐고 한번 만나봐두가 하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KBS 허성건 기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허성건 기자가 그 현장 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나러 봐서 거기에 인터뷰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KBS 자료가 그 당시에 현장 소장의 워딩은 제가 또렷이 기억합니다. 나는 어떤 피해도 받은 적 없고 경찰에 가서 피해자라고 피해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정확하게 거기에 워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피해자 없는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분명히 피해자는 내미권 회사지 내미권 회사의 물량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한 대기업의 아파트 현장 소장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 자기는 슈퍼갑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물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피해를 입었으면 현장 내미권 회사가 피해자라고 들어야 맞는데 왜 이게 바뀌었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인터뷰가 한 번 더 나온 거 있습니다. 분명히 KBS 그 당시에 KBS인지 MBC인지 기억 못 하는데 현장 소장과 경주에 있는 내미콘 업자의 서로의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그때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시청에 갔다 와가 해외에 갔다 오더만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 내미콘 회사의 사장한테 하는 이야기, 니는 시청에 좀 백 없나? 야, 갔다 오니까 그걸 들어. 시청에 공무원 아는 사람 없냐?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하는 게 그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유착돼 있죠. 그러니까 내미콘 회사가 피해 입었는데 현장 소장이 친하니까 현장 소장을 못 걸고 공무원인 우리 모 국장과 그 담당 직원 그리고 저를 걸고 넘어졌죠. 그래서 피해자를 현장 소장인 것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내미콘 했을 때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에 저는 어떤 법적인 것도 변호사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왜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죄를 안 지어주는데 이 큰 일을 벌였냐. 제가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하냐면 제 압수영장을 받아왔는 게 김기현 시장 사건 모든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도화선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경찰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재압수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났냐면요. 박계성 실장이 누구와 결탁을 해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마지막에 뭐를 갖다 붙였냐면 자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죠?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시장의 동생은 도망 중이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제 사건 압수해놓고 사건을 해놓고 왜 거기다가 김기현 시장의 동생은 도망 중이다는 걸 왜 썼습니까? 기사분들이 썼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죠? 분명히 그 워딩을 했는 거는 저는 합리적으로 경찰에서 그렇게 워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한계인 것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도망간 김기현의 동생을 찾습니다 하고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저희 압수 이후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울산시 공무원들을 갖다가 그다음부터 경찰이 불러들였습니다.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조례 담당자 수많은 사람의 공무원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박기성이 시켰느냐, 김기현이가 시켰느냐. 그 분위기로 항상 진술 같습니다. 그 공무원들한테. 뭐 그 증거 있느냐 이러면 제가 뭐 증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갔다 왔는 공무원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박기성이가 지시 내렸느냐, 김기현이가 지시 내렸느냐.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진술이라는 건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거 묻고 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를 물었다는 거죠. 2번, 3번 물었고요. 가련자라고 어떻게 가렸다는 얘기입니까? 검찰은? 그거는 저도 아직 서류를 못 봤죠. 검찰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압수영장 치기 위한 진술서에 퇴직 공무원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거죠. 퇴직 공무원이 정말 진술했는데 누군지는 이야기를 안 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압수영장 있으면 A 진술인 B 진술을 하든지 뭐 우리가 막 가 진술이든 뭐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퇴직 공무원이라 돼 있다라는 거는 이름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죠. A의 진술에 따르면 이래 돼야 되는. 검찰에 전직 퇴직 공무원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기성이 질책했다는 퇴직 공무원의 진술.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번에 해가지고 퇴직 공무원이 송병기라 했고 그 다음에 검찰이 왜 이름을 가렸냐 이야기했을 때 합리적으로 송병기 서류가 들어가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술서. 경찰이 가렸던 본인이 부탁했던 어떤 형태든지 경찰이 처음에 서류 넣을 때는 이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의 질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장 쳐야 되는데 이름도 없이 그냥 들었다는 것도 소문이고 말했는 사람도 그냥 퇴직 공무원이면 퇴직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그는 소문과 뜬구름 같은 증인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네요. 그 당시에 의심했던 이유가 사실 있는 게 다 있는 거죠. 가설 저는 가설이라고 봅니다. 질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제가 그렇게 계속 모르는 것 같다가 제가 아예 저는 이종호 국장한테 소개시킨 적이 있는데